자, 그러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지금부터 점을 벡터로, 위치 벡터로 인지해 줄 수 있거든요. 점을 위치 벡터로 인지해 주는 순간 연산체계가 확 열리거든요. 여러분, 점에서는 어떤 연산체계를 우리가 정의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벡터에서는 많은 연산체계가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우리 이어서 벡터의 성분화 표현과 위치 벡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벡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은, 이제 하얀색 칠판에다가, 초록색 칠판에다가 이제 화살표들을 그려놓고 그림 그리는 연습했단 말이죠. 생각보다가 어떤 숫자나 문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는 그것들을 다 이제 수식적으로 다룰 건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분화라는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성분화는 어떻게 정의가 된 거냐면은, 자, 만약에 제가 좌표 평면을 한번 스케치를 해볼게요. 다시 좌표 평면을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이렇게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A 벡터가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아까는 제가 그냥 칠판에 그냥 생으로 그렸는데 자, 지금부터는 얘를 좌표 평면 위에다 올릴 거예요. 얘를 잘 들어다가 이렇게 올릴 거예요. 자, 옮길 건데 어떤 짓을 할 거냐면은 여기가 이제 시점이죠. 시점.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종점이 되는 건데 시점을 0,0이 되도록 평행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점을 여기 시점 있죠. 이 벡터 자체를 들어다가 이렇게 옮길 건데 시점이 원점이 되도록. 그래서 여기 0,0에 딱 시점이 오도록 벡터를 들어다 옮기면은 평행이동에도 같은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치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겠죠. 그래서 이 벡터랑 같은 거니까 얘 또한 A 벡터라고 써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이동을 했는데 좌표 평면상에서 여기 종점에 찍히는 점에 좌표를 읽어보니까 만약에 1,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 벡터를 시점을 원점으로 딱 이렇게 평행이동 시켰을 때 종점이 딱 가리키는 그 점의 좌표가 1,2면은 우리는 뭐라고 쓰기로 약속했냐면은 이 A 벡터라는 이 화살표를 지금부터는 1,2라고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벡터가 있는데 이거 제가 B 벡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역시 이 벡터도 시점과 종점이 있겠죠. 자, 시점과 종점이 있는 건데 이거를 좌표 평면에 그대로 올릴 겁니다. 들어다 그대로 올릴 건데 시점을 0,0이 되도록 여기 되도록 딱 이렇게 들어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들어 올려서 스케치를 해봤는데 뭐 적당히 이렇게 나왔다라고 쳐볼게요. 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종점에 해당하는 여기 좌표를 읽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4,-1이라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B 벡터를 지금부터 뭐라고 쓰기로 했냐면은 B 벡터는 4,-1이다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벡터를 성분화했다. 벡터를 성분화해서 표현했다. 그래서 이거를 벡터의 성분화 그럽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조금 전에 나왔던 1,2를 나타내는 벡터를 다시 한번 스케치를 해볼게요. 자, 좌표 평면을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X축, Y축 이렇게 스케치를 한 상태에서 자, 1,2가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가 이제 작게 그립시다. 여기 1,2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벡터를 제가 스케치를 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다시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분화를 한다 그러는데 벡터를 성분화했을 때 1,2가 되도록 이렇게 성분화가 되는 벡터를 작도해 보라 그러면은 얘만 있나요? 얘만 있진 않죠. 왜냐면 얘와 평행한 모든 벡터들은 다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될 거 아닙니까? 당장에 얘만 되더라도 얘도 지금 1,2로 표현이 되는 거고 얘도 1,2로 표현이 되는 거고 얘도 1,2로 표현이 되는 거고 얘도 1,2로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적당히 한 몇 개 정도 그려볼게요. 이런 벡터도 크기와 방향만 같다면은 이 벡터를 성분해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1,2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크기와 방향만 같다라면은 이렇게 무수히 많은 벡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무수히 많은 평면 벡터들을 다 성분해서 쓰라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벡터 중에서 가장 특이한 벡터가 있죠. 가장 특수한 벡터는 역시 시점이 원점인, 그러니까 시점을 잠깐 의미 부여를 해볼게요. 시점이 원점인 그러한 벡터는 좀 특별하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따로 이름을 붙여줬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1,2에 대응하는 위치 벡터. 여러분, 제가 벡터 도입부에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은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결정되고 크기와 방향에 의해서만 벡터가 결정되고 그러니까 시점과 종점은 크게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위치 벡터를 설명할 때는 얘가 좀 달라요. 위치 벡터를 설명할 때는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들은 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은 시점이 원점이 그러한 벡터는 따로 이름을 좀 붙여줬습니다. 얘를 지금부터 1,2에 대응되는 1,2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위치 벡터라는 게 왜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위치 벡터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말해 볼게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식은
벡터가 주어진 상태에서 얘를 뭘로 표현했죠? 점으로 표현했죠. 요즘 성분으로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벡터를 제가 점, 뭐 1,2라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서 평면상에서, 뭐 공간도 마찬가지인데 평면상에서 점이 하나 주어지면은 거기에 대응되는 위치 벡터가 하나 결정이 된단 말이죠. 다시 만약에 점을 제가 편의상 뭐 4,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평면상에 4,1이라는 점이 이렇게 주어질 건데 이 점이 딱 주어지는 순간 얘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 하나가 결정된다고요. 이 위치 벡터 하나가 이렇게 결정된단 말이죠. 지금 무슨 말 하시는지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지금부터 점을 벡터로, 위치 벡터로 인지해 줄 수 있거든요. 점을 위치 벡터로 인지해 주는 순간 연산 체계가 확 열리거든요. 여러분, 점에서는 어떤 연산 체계를 우리가 정의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벡터에서는 많은 연산 체계가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합, 차, 스칼라곱, 그 다음에 우리가 이후에 배울 뭐 내적이라든지 외적 따위, 그 외에 뭐 극한도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한 어떤 연산 체계들이 다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점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보는 관점은 반대로 가셔야 돼요. 점을 뭘로 인지하겠다고요? 벡터로 인지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우리 뒤쪽에 이런 뭐 공간곡선 이런 거 배우게 될 거거든요. 이게 지금 X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 Y축, Z축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뭐 공간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이 공간곡선 상에 점들이 있겠죠. 공간 곡선에 붙어 있는 점들이 있는 건데 이 하나하나의 점들을 다 뭘로 인지하겠다고요? 위치 벡터로 인지하겠다고. 이 점에 해당하는 이런 위치 벡터로, 이 점을 이런 위치 벡터로, 이 점을 이런 위치 벡터로. 점을 위치 벡터로 인지하는 순간 이 노란색 화살표들은 새로운 연산 체계들이 잘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다룰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앞서에서 벡터의 연산 중에 합, 스칼랍의 차에 대해서 정리했단 말이죠. 자, 그거를 성분화를 통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벡터의 합에 대해서 볼 건데 그냥 바로 이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의 벡터가 2,3이라는 벡터인 거고 이미지로는 2칸 갈 때 3칸 뻗어 올라가는 그런 벡터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플러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4,-1이다. 자, 이 두 벡터를 더해보라고 해볼게요. 자, 그림으로 그리면은 2칸 갈 때 3칸 올라가는 이러한 벡터, 이 빨간색 벡터. 그 다음에 얘는 4칸 갈 때, 하나, 둘, 셋, 4칸 갈 때 1칸 떨어지는 이런 벡터. 요 지금 두 개, 빨간색 벡터 2개 더하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 벡터를 우리가 아까는 그냥 그림 그리고 놀았는데 이걸 성분화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2칸 갈 때 3칸 올라간다. 얘는 4칸 갈 때 1칸 떨어진다. 이거 성분화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 개를 더하라 그랬을 때 막 이제 뭐 삼각형법이라든지 평행사변형법으로 작도했단 말이죠. 지금부터는 그 작도한 결과도 벡터인데 그 벡터를 또 성분으로 써보겠다는 겁니다. 성분으로 쓸 때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성분끼리 더하시면 되는데 x 성분끼리 더하시면 얼마 되는 거죠? 6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 성분끼리 더하면은 3에서 마이너스 1 더하면은 3 더하기 마이너스 1에서 결과적으로 6,2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벡터를 다 이제 뜯어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합벡터 처음 할 때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A 벡터랑 B 벡터랑 더하면은 결과가 뭐가 나온다고요? 결과가 새로운 벡터가 나온다 그랬죠. 근데 지금부터 할 건 뭐냐면은 요 P 벡터를 보고 얘를 보고 이쪽으로 두 개의 벡터로 찢을 거예요. 두 개의 벡터를 찢을 거예요. 근데 찢을 때는 이제 개인적인 그 기호긴 한데 그 삼각형법으로 찢는 게 좀 좋아요. 그러니까 시점과 종점이 맞물리는 형태로. 자, 무슨 말이냐? 여기 나 있는 빨간 벡터 있죠. 빨간 벡터 하나를 두 개 벡터로 찢을 겁니다. 첫 번째 벡터는 이 벡터, 두 번째 벡터는 이 벡터. 지금 여기가 시작하고 여기 경유해서 여기 도착하는 거니까 이 두 개의 벡터로 찢을 수 있단 말이죠. 바꿔 말하면은 요 수평으로 가는 벡터랑 수직으로 가는 벡터 두 개 더하면 빨간 벡터 나온단 말이죠. 자, 같은 방식으로 요 빨간 벡터로 두 개로 찢을 겁니다. 요렇게 찢을 수 있겠죠. 괜찮죠? 그래서 요 이제 경유해서 가는 거니까 요 벡터 더하기 요 벡터는 요 빨간 벡터라고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은 빨간 벡터가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제 눈에는 빨간 벡터를 노란 벡터 두 개로 찢었기 때문에 2,3 더하기 4,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제 눈에는.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노란색 화살표 4개 더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몇 칸 가는 거죠? 2칸 가는 거죠. 얘는 몇 칸 가는 거죠? 4칸 가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랑 먼저 더해 주시면은 x축으로 몇 칸 가는 거죠? 6칸 가는 거죠. 역시 얘도 꼬리 물기 방법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2칸 가고 4칸 가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6칸 간다. 그 다음에 수직 방향 이동을 관찰해 보면은 이거는 3칸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이건 1칸 떨어지는 거니까 3칸, 1칸 떨어지는 거니까 2칸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칸 올라가겠네요. 최종적으로 요 6개의 벡터, 4개의 벡터를 다시 더하면은 2개의 벡터가 될 건데 그 2개의 벡터를 다시 연결해 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실제로 합벡터의 작동거고 그럼 요 빨간색 벡터의 성분을 쓰라 그러면은 6칸 갈 때 2칸 올라갔다. 그러니까 6,2다. 여기 6,2 나오죠.
그 6의 출처 자체는 x 성분끼리 더해주시고 y 성분끼리 더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칼라 곱도 자, 성분을 한번 표현해 볼 건데요. 우리가 아까 했던 게 스칼라 곱을 이렇게 표현했죠. KA 벡터는 이제 결과는 이제 새로운 벡터 나온다 그랬죠. 새로운 벡터가 이제 P 벡터가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요거를 제가 2분의 1이라고 설정해 볼게요. 자, K를 2분의 1로 설정한 겁니다. 그 다음 A 벡터를 편의상 그냥 5,4라고 이렇게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벡터를 성분한 게 5,4인데 그 K, 스칼라벨을 2분의 1배 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분배해서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분의 5, 자, 2분의 4가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5,4라는 거는 5칸 갈 때 4칸 올라가는 그러한 어떤 뻗어나가는 비율을 가지는 벡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5,4라는 벡터는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2분의 1배로 축소하라고 되어 있죠. 2분의 1배로 축소하라 그랬으니까 정확하게 화살표 방향은 같고 크기만 절반으로 이렇게 줄이시면 되겠죠. 그럼 요 노란색 방향에 뻗어나가는 비율을 보면 되는데 이렇게 수선의 발을 딱 내리면은 지금 전체 삼각형이 두 개가 닮았단 말이죠. 그럼 여기는 얼마만큼 가는 거죠? 2분의 5만큼 전진하는 거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높이의 절반이 2분의 4만큼 전진하겠네요. 그래서 이 노란색 벡터는 2분의 5만큼, 2분의 4만큼인 거니까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벡터가 예를 들어서 뭐 3차원으로 똑같겠죠. 만약에 뭐 P, 뭐라고 쓸까? A, B, C라는 이런 3차원 벡터 성분화를 표현한 상태에서 앞에 스칼라 곱 실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분배해서 곱해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KA, KB, KC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벡터의 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도할 때도 합과 스칼라 곱을 통해서 차를 작도했단 말이죠. 성분도 동일하게 합에 대한 성분의 연산과 그 다음에 스칼라 곱에 대한 성분의 연산이 잘 정의가 되면 차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뭐 5, 뭐 4, 뭐 1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B 벡터가 뭐 예를 들어서 1, 1,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를 우리 약간 작도를 했는데 지금부터 얘도 하나의 벡터죠. 벡터를 성분으로 써볼 건데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세 번째 성분인데 첫 번째 성분은 그냥 X좌표끼리 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5 빼기 1 들어갈 거고 두 번째 성분은 Y좌표끼리 빼면은 4 빼기 1 될 거고요. 그 다음에 Z좌표끼리 빼면은 이거는 1 빼기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산해 보면은 4, 3,0으로 성분화해서 표현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왜 이렇게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다시 이거는 다시 합벡터로 볼 수 있다 그랬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A 벡터는 다시 써보면은 5, 4,1 될 거고. 근데 마이너스 B 벡터는 그러니까 역벡터도 스칼라 곱에 들어가는 거죠. K 값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분배해 준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겠죠. 그 다음에 합이라는 거는 앞에서 성분끼리 더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 빼기 1, 4 빼기 1, 1 빼기 1 해서 이렇게 정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자, 문제 보시면은 A 벡터가 4,0,3 4,0,3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B 벡터가 마이너스 2,1,5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다음의 벡터들을 성분화해서 표현해 보세요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두 번째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A 벡터 더하기 5B 벡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그냥 잠시만요. 그렇죠. 그냥 성분끼리 더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시면은 4에서 마이너스 2 하면 2 될 거고 이렇게 더해주시면은 1 될 거고요. 이렇게 더해주시면은 8 되겠죠. 그래서 2,1,8 이렇게 이제 성분해서 써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4벡터 같은 경우도 그냥 성분끼리 빼시면 됩니다. A에서 4에서 마이너스 2 빼주시면 6 되겠죠. 0에서 1 빼주시면은 마이너스 1 될 거고 3에서 5 빼주시면은 마이너스 2 되겠네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2A 벡터 더하기 5B 벡터라는 거는 일단 스칼라 곱을 해가지고 벡터를 만들어내고 거기다 다시 더하는 방식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 2A 벡터를 먼저 써보면은 2A 벡터는 요거에 이제 다 20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8,0,6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이제 5B 벡터라는 거는 여기다가 다 50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0,5,25 될 건데 이번에는 두 개의 벡터 합하라는 거니까 그냥 또 성분끼리 더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더해주시면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더해주시면은 5 나오고 이렇게 더해주시면은 31 나오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